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요한 볼프강 폰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지난번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에서 살짝 게테의 파우스트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책을 먼저 소개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작품을 알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749년 넉넉한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난 괴테는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예술을 가까이 하였고요. 부친의 권유로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요. 고향으로 돌아와 20대 초반의 변호사로서 개업을 했지만 괴테의 관심은 늘 법률이 아니라 문학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여러 문인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광범위한 독서에 몰두하면서 시와 희곡 등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바이마르로 떠나고 궁극의 신임 군주 카를트 대공은 괴테를 전적으로 신임하여 국정을 맡기게 되죠. 그 바이마르라는 동네는 6천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공직 수행을 성실하게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괴테의 마음속에서는 문학에 대한 갈증과 불안이 커져서 결국에 바이마르를 10년을 만에 떠나게 됩니다. 3년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괴테는 이탈리아의 명소를 돌아보기도 하고 로마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바이마르에 돌아왔지만 괴테는 이 여행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고전 예술품과 고전주의적 예술관을 확립하고 왔는데 이런 괴테를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괴테는 친구들과 결별을 하기도 하고 고독한 긴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러라고 하는 독일 문학의 거장과 교류함으로써 다시 괴테는 문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실러는 46세라는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고요. 괴테는 너무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쓴 괴테의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파우스트 제1부, 소설 친화력, 시와 진실이라는 자서전, 이탈리아 기행 등등의 작품들이 이 시기에 완성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괴테는 파우스트 제2부의 집필을 시작하여서 1831년에 드디어 탈고를 했으나 간행을 서두르지 않고 자신이 사후에 발표하도록 주위에 지시를 하였는데요. 평생의 역작을 완성한 후 그는 83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괴테는 80년이 넘는 생애 동안 시와 소설, 그리고 희극과 산문, 방대한 양의 서한을 남겼을 뿐 아니라 신학과 철학, 과학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관료로서도 탁월한 인격자로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점이죠. 그의 문학이 독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도 독보적인 인물일 수 있었던 까닭은 오랜 활동 기간과 다재다능함 때문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살고 있었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는 세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산업혁명이라든지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의 대도와 같은 큰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이런 격동기 속에서 괴테는 문학가로서 깊이와 넓이를 모두 성취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나폴레옹 또한 그의 시와 소설 등을 즐겨 읽었다라고도 하네요. 괴테의 질풍노도 시대의 대표 작품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불과 14주 만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괴테가 법학 공부를 마치고 1772년 본 베슬러라는 도시의 고등법원에서 법물 실습을 하게 될 당시에 그때 그곳의 법관 부프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의 딸인 샤로테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샤로테는 캐스터너라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신하고 명량한 샤로테에게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고 캐스터너가 없을 때 샤로테에게 키스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샤로테는 괴테를 타이르고 괴테는 체념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후 반년쯤 지나 대학 시절에 좀 알고 지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료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이 자기의 친구의 부인에게 연정을 품고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할 당시에 권총으로 삶을 마감을 했고 그 총을 빌려준 사람이 바로 샤로테의 약혼자인 캐스터너였던 거예요. 괴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영감을 통해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창작하게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작품이 이 시상에 나오고 나서 사회에는 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네요. 베르테르의 옷을 실제로 따라 입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에 자살하는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명인이나 평소에 자신이 존경하거나 선망했던 인물이 자살을 했을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 여겨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이죠. 모방 자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베르테르가 바로 괴테의 작품
작품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의 베르테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느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작품을 출간하는 것을 막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줄거리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 작품은 서간체 소설로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베르테르가 친구인 바렐름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편지 형식으로 계속 자신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한다는 점이 특징적이기도 합니다. 베르테르는 바라임이라는 마을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베르테르는 부유했고 아버지의 유산마저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좋은 배필만 만나서 가정을 다면 다 완벽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날 무도회 초대를 받게 되고 무도회에 가는 길에 로테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성품이 너무 좋았고 또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 베르테르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반하게 되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마저도 좋았고 그녀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도 좋아서 정말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듯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테에게는 약혼자인 알베르트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긴 여행을 가서 자리에 없지만 로테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베르트에게 로테를 부탁하게 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약혼 사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베르테르는 로테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도 나를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예상하게 되죠. 그녀와의 사랑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알베르트가 돌아오고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에게 강한 질투심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로테는 베르테르를 친구로서 좋아하지만 그 이상의 감정을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베르테르를 곁에 두기 위해 자신의 친구 중에 누군가를 베르테르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죠. 알베르트는 로테의 곁에 있어도 될 만큼의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인 바렐름은 베르테르에게 바라임에서 떠나는 것이 좋다라고 충고를 하고 그는 바라임을 떠나 공사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관에서의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에 서툴렀던 베르테르는 일을 얼마 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틈에 알베르트와 로테는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한 소식마저 알지 못했던 베르테르는 너무 화가 났지만 그 화는 점차 그의 슬픔으로 그를 고독으로 가둬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바라임으로 돌아온 베르테르는 로테를 다시 만나 키스를 시도하기도 하고 그녀에게 사랑을 몇 번이고 말하지만 로테는 따끔히 충고를 하죠.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베르테르의 슬픔이 나날이 커지다 로테는 이제 걱정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베르테르의 세상이 모두 로테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테를 보기만 해도 행복해하고 로테가 멀어지면 불행해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로테는 어느 날 이제 베르테르를 설득하기도 해요. 나보다 더 좋은 여자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미 베르테르의 마음은 로테에게 향해 있었죠. 그러던 날 알베르트에게 긴 여행을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그에게 권총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리하여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이 작품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인물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서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베르테르는 부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독하고 쓸쓸한 이미지를 담고 있었어요. 누군가 베르테르를 강하게 지지해주거나 그리고 그의 곁에서 그를 보듬어 주었다면 과연 베르테르가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나 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작품 속의 큰 주제는 사랑이지만 사실 이 작품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이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내던지고 있는 작품이죠. 바렐름에게 그의 고독 그리고 그의 쓸쓸함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런 주제로 끊임없이 편지를 쓰다라는 점에서도 다시 한번 삶과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라는 거죠. 이상으로 9번째 부흥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 속에는 정말 멋진 문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몇 문장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